안녕하세요. 딥파이퍼의 33번째 리프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2주간의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유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득이 10월경부터는 중동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될 듯합니다. 그쪽 인터넷 사정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가능한 한 2주에 한 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보조지표였죠. 그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에 대해 종목군의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이 가격 차트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종목의 주가 흐름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23종목이었고요. 그래도 최근에 올렸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한 두세 달 전에 올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수가 이후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아직도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그래도 최근에 그래도 좀 이제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1주차까지 4.4%고요. 2주차까지 5.8%, 그 다음에 3주차 5.0%, 4주차 6.6%, 5주차 7.7%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캐스틱의 정의란 랜덤과 유사어로서 추계학의 또는 확률론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스토캐스틱의 개념은 주어진 기간 n일 동안 고가와 저가 사이에서 금일의 종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백분율 0에서 100까지의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종류는 스토캐스틱 패스트와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있는 대로 읽어드리지 않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토캐스틱 패스트는 어떤 n일 사이에 최고가 최저가 사이에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최고가가 1000이 최저가가 1000이고 최고가가 2000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1500이면은 이 퍼센테이지는 50으로 나타나는 거죠. 50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패스트입니다. 자,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자, 1000과 2000의 사이에 현재 주가가 1500이고 향후에 1500, 1600, 1700, 1800 그런 식의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그러면 그 1500 이후의 주가에 대해서 평균값을 내서 그 가격이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여기 지금 수십 가지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옆에 표에 보시면 20, 16, 20, 12, 10이라는 표가 있죠. 만약에 이게 12, 5, 5이라는 표로 환산이 될 경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일 동안의 변동폭을 이용하여 K값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 K의 5일의 이동 평균선인 이 D를 구하고 또 이를 5일 평균선의 최종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결국에 그 이동 평균선의 이 산정 기간이죠. 이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 기준선을 나타낼 것인지 그 기간 기준이 되는 기간이 이 바로 12일, 5일, 5일입니다. 처음에 이 K를 구하는 패스트 K죠. 이거를 구하는 것이 12고 그 다음에 슬로우 K 5, 슬로우 D 5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상에서 보시면 결국에 이 빨간 선이 K고 그 다음에 초록선이 D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K라는 것은 뭐냐면 최저가와 최저가 사이에 그냥 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가격이 현재 최저가와 최저가 사이에서 어느 선에 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움직인 이동 평균 값이 어느 선에 와 있는지 당연히 현재 가격보다는 이동 평균선의 가격이 조금 더 늦게 움직이고 또한 조금 더 움직임 폭이 작겠죠.
결국에 이동평균값이 현재 주가를 넘어설 경우, 그러니까 빨간 선이 이 초록색을 넘어서는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 시점이 아마 매수 시점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지금 80과 20이라는 이 빨간 선과 파란 선 기준이 있는데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모든 가격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침체권이다. 결국에 그만큼 현재 주가나 그러니까 평균 가격 자체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할 가망성이 높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침체권에서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보통 이 매수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80 이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최근 최저가와 최저가 사이에서 80% 이상이라는 건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과열권에 들어왔을 때는 매수가 아니고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들 다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무조건 이 침체권에 들어야만 매수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무조건 이 과열권에 들었을 때만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실제 올려드렸던 종목을 대비를 하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6개 종목이고요. 좀 많은 내용을 이게 페이지 수에 그냥 담으려다 보니까 좀 상당히 표가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지금 스토캐스틱 자체가 과열권인지 침체권인지에 대한 내용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 16개 종목이고요. 제가 쓰는 스토캐스틱은 3가지입니다. 우선 16에 대한 스토캐스틱 제일 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 12, 12, 그리고 마지막이 60, 36, 36의 표를 나타내는 스토캐스틱입니다. 이것이 뭐 3개 다 무조건 다 제 매매의 기준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뭐 단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5와 그 다음에 20선 요 기준으로 보통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60선이 중요한 것이 이 지금 현재 이 주가가 큰 상승의 상승폭에, 그러니까 상승의 선에 있는지 아니면 하락선에 있는지, 앞으로 하락할 더 그 경향이 많은지에 대해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같이 켜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처음으로 인텔리안테크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수 타점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오르는, 그러니까 하락했다가 같이 동시에 오르는 시점이 그 매수 시점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여기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 두 번째로는 한 이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이 물론 바닥에서 당연히 잡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파동 자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침체권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주가가 이 20선을 깨지 못하고 내려오는 케이스겠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선에서 잡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유니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 선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여기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가장 큰 파동이 이게 지금 하락선인지 뭐 어떤 선인지 그거를 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분명히 하락선에서 올라서 여기서도 지금 스토캐스틱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박스권으로 갈 형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보류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장 큰 항목은 침체권에 들어가 있고 뭐 소폭 오르는 폭이 보이는 상태에서 10 기준과 20 기준의 스토캐스틱이 분명히 상승 반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그래프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종목으로 좀 이렇게 갈아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떨어졌던 적이 여기였죠.
그 다음에 같이 상승하는 떨어졌다 같이 상승하는 폭이 한 요쯤 요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G2R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여기 같은 경우는 애매하죠. 여기는 좀 애매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이미 상승폭이 나왔을 때 이 가장 큰 폭이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애매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선입니다. 이 선인데 가장 이제 중요시 봐야 될 것이 이 세 개 항목이 지금 다 침체권으로 떨어져서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이 첫째 침체권과 셋째 침체권이 이렇게 거의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좀 이격이 클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렸다가 주시를 하셨다가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우건설이죠. 대우건설은 지금 여기도 만들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서 왔죠. 세 개가 같이 떨어졌다가 상승 반전하는 요 라인이 아마도 매수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마로 푸드 서비스입니다. 해마로 푸드 서비스는 여기죠. 요 라인이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라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동우 팜투 테이블은 아마 이전에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매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단순히 스토캐스틱만 봤을 때 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이평선을 지지하는지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지지선을 돌파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반드시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침체권에 들었다가 있는데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오르긴 했어도 지금 이 큰 선 자체가 오르지 못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지켜봤다가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한 이후에 다시 등락이 나올 때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텍입니다. 프로텍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이 이전에 한번 나왔을 것 같고요. 지금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상승선을 보여주고는 있진 않죠. 그러니까 역시 이거는 지금 이때쯤인데 그 이후에 판단해야 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지선을 지켜주는지 이게 지금 스윙 투자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뭐 이때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요. 자, 예림당입니다. 예림당은 아마 요 선이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지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큰 선이 침체권에 들지도 못했죠. 이후에 같이 침체권에 들기는 했으나 아마 이때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후에 큰 상승이 못 나오고 있죠. 그럼 이때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서고 있는 시점이죠. 자, 하지만 지금 예림당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주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지금 항공사들이 좀 타격을 받고 있죠. 자, 그 다음에 GRT는 이쪽이 지금 매수 시점이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여기가 매수 시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아마 매수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가장 큰 선 자체가 여기 이미 과열권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때는 매수를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이라도 매수를 하였다라 그러면 아주 단기 투자로 여기에서 사서 이쪽에서 매매하는 아주 뭐 이건 운이 줘야 되는 케이스겠죠. 뭐 저 같으면은 아예 뭐 시작을 안 했던 케이스니까요. 자, 그럼 지금 유닉스 같은 경우 여기 이미 침체권에 들었습니다. 침체권에 들었는데 아마 여기에서 들다가 이제 올라서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지표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가니티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 아마 요쯤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점이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워낙 주가가 뭐 제가 올린 종목뿐만 아니라 워낙 많이 빠져서 최근에 이제 뭐 침체권으로 들어있는 이 지표상으로 침체권으로 들어있는 종목이 워낙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뭐 이평선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래량, 그 다음에 현재 실적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같이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한국알콜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전에 아마 그 어떤 신호가 나왔을 것 같고요. 그 이후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나왔죠. 그리고 하지만 여기에 이 가장 큰 선이
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상승 반전을 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다라 그러면 단기로 보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파워로직스.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순수하게 스토캐스틱만 봤을 때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파워로직스는 여기 이쯤에서 아마 한번 나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쯤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죠. 이게 침체권에 들어서 올라가는데 오르지 못하고 지금 이평선을 맞고 떨어지죠. 이런 경우에는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이쪽에서 재상승이 나오는 이 가장 큰 파동이 재상승이 나오고 같이 위에 대한 상승이 나오는 그 시점에 매매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금 TNA는 지금 보면 이쯤일 것 같네요. 이쯤일 것 같고 지금도 여기에서도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떨어졌다가 올라왔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르긴 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흐름을 지금 깨지 못하고 있죠. 이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다른 지표들을 같이 뭐 실적이라든지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3번째 리포팅을 좀 간단하게나마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스토캐스틱을 보실 때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것이 저희 같은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세 가지 스토캐스틱을 보신다고 하셨을 때 한꺼번에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동시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리고 그 모습에서 그 중간에 도표였죠. 중간에 스토캐스틱이 그 빨간 선이 그 초록색을 상회하는 그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때가 매수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스토캐스틱은 단순히 보조 지표입니다. 뭐 제가 이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보조 지표로 활용되어야지 내가 매매하는 그 원칙에 가장 중요한 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냐면 실적이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어떤 투자를 해서 여기에 그 돈을 모두 잃는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상패를 당하거나 거래 정지를 당해서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니까 가장 큰 이 리스크를 해지하고요. 그 다음으로 뭐냐면 기술적인 지표들이죠. 어떤 지금 뭐 이 지지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 봉의 모양들 뭐 이 봉이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N자형 패턴의 그런 흐름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거와 함께 이제 보조 지표로 보셔야 되는 것이 이 스토캐스틱임을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스토캐스틱만 보시고 그냥 매매를 하시면 절대 이게 그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점 반드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